삼양식품 2025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42.4%가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87.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8회전이고 PBR은 10.71로 매우 높은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라면 업계에 관한 뉴스로 이재명 대통령 라면값 2,000원 발언에 농심 주가는 떨어졌는데 삼양식품 주가는 오른 이유는이라는 제목으로 민영빈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6월 14일 아침 6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농심과 오뚜기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만은 삼양식품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라면 시장 점유율 1위는 농심, 오뚜기 23%, 삼양식품 11%, 오뚜기 주가도 소폭 하락했고 제품군 다변화로 타격은 덜 받았다. 내수 해외 매출 규정에 따른 이 발언 관련 투자 심리 엇갈린 결과다. 라면값 인하 요인 발생 등 실적 부진 우려도 선반영. 오히려 라면 시장의 90%에 달하는 스테디셀러로 꼽히는 라면은 1,0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삼양은 전체 매출 중 해외 비중이 80%까지 올라와 내수 비중은 20%에 불과하다. 이렇게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른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로 실적이 크게 뛰었다는 것이 근본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회계 손익으로 매출이 4,284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2.4%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5.6%가 증가했습니다.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매출 원가가 좀 낮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 62.9%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로는 5.3% 상승했습니다. 판매관리비 31.4%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202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85.3%나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8.1%로서 6.5% 상승을 했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931억 원으로 30.8%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하고의 갭 마이너스 11.6%이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으로 53.7%가 증가했고요. 스루풋 율로는 4%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가 30.2% 증가했습니다. TOE 생산성은 2.0으로 전년 동기 1.7보다 0.31포인트나 크게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은 1,179억 원으로 87.3%가 상승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 제품, 반제품,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05억 3,7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1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 108억 1,400만 원인데 재고가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면은 이 재고자산의 변동에 상품은 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2,016억 원이 되겠습니다. 30.5%가 이 원재료 및 상품의 사용량이 증가했습니다.
AB를 더한 매출원가 재료비는 1907억 원으로서 30.9%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30.2%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1174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609억 원을 뺀 564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총 제조비용의 22%에 해당하고 소수점 한 자리로는 재료 비율이 0.2% 상승했습니다. 여기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2차 추론이 나오는데 1차 추론과는 모순이 됩니다. 이 모순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은 좀 뒤에 가서 또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변동 증가액을 비교를 하면은 차이가 2억 7,600만 원인데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하면 일치합니다. 그러나 전년도 1분기에는 오히려 그 상품의 증가액을 가감해 줘도 2억 3,5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의 금액도 상품의 증가액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전년도 동일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현금흐름표 기준 일치를 합니다.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를 합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 23억 800만 원, PQ 재료비로 그 차이 금액과 동일하고요. 이 금액을 검증하는 것은 재고자산 증가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금액이 또 검증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466억 원, 전년보다 36.9%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가 2,569명으로 무려 468명이 증원이 됐고 아마 공장 증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인당 평균 예상 임금은 7,260만 원으로 전년보다 12% 상승할 것 같습니다. 수출 재비 및 운반비 227억 원으로 26.2%가 증가했습니다. 수출량이 많다는 얘기죠. 연료비, 수도비, 전력비 주로 이런 통칭해서 유틸리티비라고도 보통 표현합니다. 15.2% 증가했고요. 지급 수수료 21.3%가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재고회전율이 4.8회전, 0.5회전 상승했습니다. 출품률 4.01%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으로 상승하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적자산 회전율 7.3회전으로 2회전이 상승했습니다. 직원들의 기여도가 그만큼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지표가 모두 상승했기 때문에 회계 투명 가정을 하는데 이것도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어떤 걸 보여주냐면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도 상승했음을 보여줘야 아까 1, 2차 출원의 모순이 해소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느냐? 오히려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들은 동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대통령이 얘기했던 라면값 2,000원이라는 것은 프리미엄 라면들이고 일반 보통 라면들은 싸죠.
그 농심거는 한 700몇 원인데 삼양라면은 개당 공장 출고가는 660원이 되겠고 그 히트친 불닭볶음면은 902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분석 논의를 요약을 하면은 1차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2차 추론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 이게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로 모순은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동시에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입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판매 가격은 상승해야 됩니다. 근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거죠. 그리고 판매 가격은 동결이 돼서 투명하게 입증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원재료 가격이 3% 올랐다면은 가격 인상 압박률이 2.3%인데 뉴스들은 그 가격 인하 요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농심거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나중에 뭐 비교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은 이 회사가 제시하는 원재료 가격 추이나 판매 가격 추이가 그게 또 신뢰성 있는 데이터냐, 이것도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어쨌든 투명하게 입증이 안 되면은 불식하게 개연성으로 다시 넘어가 버리는데 회사가 반증할 수 있기 전까지는 유효할 것입니다. 1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연간 매출액은 1조 7,135억 원이 예상이 됩니다. 운영경비 기준에서 뽑아도 되고 재료비 기준에서 뽑아도 동일하게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뭐 복잡한 건 없습니다. 1 더하기 300% 산식을 해서 뽑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한테 사업 계획은 1조 7천억은 할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영업이익은 4,581억 원이 남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경우 재고 회전율은 연말에 19.1%가 예상이 되는데 조금 더 수익을 내보자 할 경우 재고 회전율을 20회전까지만 해보자. 24회전 하면 아주 보름에 한 번씩 하면은 더 그 이익 효과가 날 거예요. 어쨌든 20회전을 한다면은 실제 매출액이 이렇지는 않더라도 회전율 인상 효과가 있어가지고 1조 7,903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운영경비도 증가하겠죠. 1.2%, 그 4.5% 곱하기 그 OE율을 곱하면은 그 1.2% 맥시멈 증가한다고 봤을 때도 영업이익은 5천억 원대로 크게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예측도 트렌드가 나오는데 재고가 증가할 경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결과입니다만은 판매예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재고가 증가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완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 부담금을 소비자 가격에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재고들을 자꾸 원가 쪽에서는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스루풋 관점에서 판매 예가가 적용이 돼야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래야 정상적인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재고의 부담액 증가분을 왜 소비자가 부담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주가는 119만 6천 원으로서 연초보다 무려 45만 7천 원이 상승했습니다.
PBR로도 10.7일이나 되겠습니다. 가격이 너무 뛴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팩트 1이라고 미래 가치라고 제가 좀 생각해 보는 지표인데요. 70.9%가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PBR은 342%니까 조금 너무 많이 뛰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요. 5% 이상 주주는 최대 주주가 삼양라운드 스퀘어로서 34.9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01%, 외국인이 19.79%인데 JP모간이 눈에 띕니다. 이 미국계 투자은행으로서 그 JP모간이 한국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